마을이 충격에 빠졌고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도 글자를 못 배운 곳에서 단 3일 만에 아이들이 가, 나, 다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도 실패했고 자국 문자도 포기했는데 도대체 이 문자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왜 모두가 포기한 곳에서 이 문자만은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비행기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밀러입니다. 저는 언어학 박사이자 NGO에서 일하는 언어교육 전문가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라오스 북부의 깊은 산속, 나콘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트럭을 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어요. 초록빛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밀러 선생님, 여기서는 문자가 통하지 않아요. 현지 가이드 솜의 말에 처음에는 그저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자 그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300명 중 280명이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만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제가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밝게 웃으며 맹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종이에 이름을 써달라고 했더니 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바닥만 내려다보며 발가락으로 흙바닥을 긁기 시작했죠. 학교 선생님인 룸차이는 저에게 이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라오스 정부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문자 교육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려 했지만 금방 포기했습니다. 몇몇 NGO 단체들도 왔다가 비슷한 결과를 맞닥뜨리고 떠났죠. 여기 아이들은 배우기 싫어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룸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배우고 싶어 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소리와 글자가 맞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묵으며 생각했습니다. 알파벳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라오스어의 발음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에게 글자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흙바닥에 맨발로 앉아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 그 눈빛은 점점 흐려졌어요. A, B, C를 따라 읽던 아이들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룸차이에게 물었어요. 보통 1년 정도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아이들이 포기해버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1년이라니요. 그날 저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시장에서는 물건 값을 기억해야 했고 주민들은 약속 시간을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가늠했습니다. 글자 없는 세상은 많은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루 종일 아이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문자가 이 아이들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문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시도를 했죠. 오늘은 게임을 할 거예요.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게임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알파벳 카드를 바닥에 펼쳐놓고 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그 소리에 해당하는 카드를 짚는 게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점점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A가 때로는 A, 때로는 아, 때로는 어로 발음되니 당연했죠. 선생님, 이건 마법 같아요. 같은 글자인데 다른 소리가 나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마법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논리적인 규칙 없이 그저 외워야 하는 체계가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업 3일째 되던 날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룸차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항상 이래요.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하지만 곧 포기하죠. 저는 남아있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그중 린이라는 소녀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13살 린은 매일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따라했지만 그날은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린, 괜찮아? 수업 후에 물었습니다. 린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인가 봐요. 다른 아이들도 포기했는데 저도 그만둘래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니요. 문제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문자였습니다.
아니야, 린. 네가 바보가 아니야. 문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모두 소리와 글자의 연결이 복잡했습니다. 몇 시간을 연구하다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파따이는 65세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몰랐어요. 대신 도장을 찍었죠. 저는 늙어서 배울 수 없어요. 파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문자예요. 저는 파따이에게 알파벳 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소리와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알파벳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문자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문자가 사람을 포기했네요.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언어 구조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라오스어는 음절 단위로 발음되고 성조가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런 특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학교로 돌아와 저는 룸차이에게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문자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룸차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시도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짐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한국인 친구 지연이 준 선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동화책이었습니다. 한글 동화책을 펼쳐보는 순간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한글에 대해 간략하게 배운 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그 가치를 깊이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책 첫 페이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저는 밤새 한글의 구조를 공부했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이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읽히는 문자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알파벳은 눈으로 보고 외워야 하는 문자였지만 한글은 소리로 들리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콘 마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룸차이에게 한글 동화책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문자 책에는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일치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룸차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시도해봐야 알겠죠. 10명의 아이들로 실험적인 수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룸차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오후부터 10명의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린도 포함시켰어요. 린의 눈에서 다시 희망의 빛이 보이길 바랐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 분위기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또 다른 어려운 문자를 배우게 될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문자를 배울 거예요. 이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인데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칠판의 기본 모음, 아, 어, 오, 우를 쓰고 발음했어요. 그리고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 볼 거예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라고 썼습니다. 가,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맞아요. 그럼 니은과 아는? 나라고 썼습니다. 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미음과 아는? 마라고 쓰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마, 순간 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노래 같아요. 소리가 그대로 글자가 되네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린이 정확히 핵심을 짚었어요.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문자가 마법이 아니라 규칙을 가진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라오스어 발음에 맞게 한글을 약간 수정해야 했지만 기본 원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따이 할아버지가 교실 문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파따이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내일부터 어른 수업도 시작할게요. 처음에는 10명이었던 수업이 이틀 만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전해진 거죠. 세 번째 수업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린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린이라고요. 그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도 단 3일 만에요.
알파벳으로는 1년이 걸릴 일을 3일 만에 해낸 겁니다. 제 이름이에요. 제가 직접 썼어요. 리는 자신의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바로 문자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다. 이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우면서도 정확하다.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한글과의 만남은 나콘 마을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이미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요. 리는 제일 앞에 서서 다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더 연습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줬어요. 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자신감 없이 뒤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안녕하세요 라고 한글 발음 그대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적 없는 인사말이었어요. 린이 한글 동화책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써볼 거예요.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크게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필을 꼭 쥐고 종이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실수에도 웃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1시간 후 교실 벽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한글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읽을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저도요.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룸차이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심시간, 마을 사람들이 학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신이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웠다고 자랑했던 겁니다. 부모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제 아이가 글을 배우고 있나요? 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린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미 자기 이름도 쓸 수 있고 간단한 단어도 읽을 수 있답니다. 그날 오후 수업에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몇 명 참관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숫자를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쳤어요. 하나, 둘, 셋. 한국어 숫자를 라오스어 발음으로 바꿔서요. 아이들은 노래하듯 따라 읽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린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쓴 문장이에요. 린이 내민 종이에는 한글로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라오스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죠. 저는 린의 어머니에게 그 문장을 번역해 주었어요. 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린을 꼭 안아주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린은 학교에 가기 싫어했어요. 글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 딸이 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 말에 교실 안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어요. 글자 하나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언어학자로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린과 몇몇 아이들은 한글 동화책의 내용을 라오스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오지 않던 아이들도 한글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반 이상이 결석하던 교실이 이제는 꽉 찼어요. 파따이 할아버지도 매일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필을 쥐고 글자를 쓰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파따이가 말했죠. 한글 수업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문자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된 아이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어요. 가, 나, 다. 노래 같아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노래였어요.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소리의 흐름이었죠. 알파벳을 배울 때의 좌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 부모님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뒤바뀐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부모님들도 점차 아이들의 선생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에 글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변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나콘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중심부를 걷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작은 가게 앞에 대나무로 만든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 한글로 쌀 가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라오스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죠.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학교에서 배워온 글자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게에도 이름이 생겼죠. 마을을 더 돌아보니 여기저기에 한글 표지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물 길어오는 곳, 모임 장소, 과일 파는 곳. 글자가 없던 마을에 이제는 글자가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글을 나콘 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문자가 생긴 셈이었죠.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파따이 할아버지가 마을 주민 명부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도장만 찍던 그분이 처음으로 자필 서명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파따이라고 써내려갔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서명을 마치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어. 파따이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나는 문맹이 아니야.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문맹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파따이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날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두 암기에 의존했습니다. 외상거래도 모두 기억에 의존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작은 수첩에 받음과 줌을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마을 상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기억이 달라서 종종 다투곤 했는데 이제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 페이지씩 자신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그림도 그려 넣었어요. 선생님, 제 생각이 날아가지 않아요. 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전에는 좋은 생각이 들어도 곧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글로 남길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편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종이에 담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린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린의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예요. 그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요. 린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도 한글을 배워서 답장을 보냈어요. 린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고 1년에 몇 번밖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지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린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글자로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을의 변화는 점점 더 커졌어요. 한글 수업은 이제 하루에 3번,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수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룸차이 선생님도 열심히 한글을 배워 이제는 저와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룸차이가 말했습니다. 문자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사람을 위한 문자요. 나콘 마을에서 한글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외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나콘 마을의 변화를 직접 보고 싶어 했죠. 글자의 마을이라는 새로운 별명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라오스 교육부에서 나온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콘 마을의 변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정말 놀랍습니다. 교육부 관리가 말했어요. 다른 문자 체계로는 10년간 성공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룰 수 있었죠? 교육부 관리들에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외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한국 문자를 왜 쓰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죠. 교실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한 후 관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린이 앞에 나와 한글로 라오스어 시를 읽는 모습, 파따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의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이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룸차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시도 읽어요. 관리들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언어학자들이었기에 한글의 체계적인 설계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이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을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불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라오스 국영방송에서 기적의 문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나콘 마을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라오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교육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자 한글을 활용해 단기간에 문맹률을 크게 낮춘 사례인데요. 방송은 한글로 라오스어를 표기하는 방법과 아이들이 빠르게 문자를 익히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었어요. 물론 한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효과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곧 그런 이슈는 잠잠해졌습니다. 방송 이후 나콘 마을은 갑자기 주목받는 곳이 되었어요. 다른 마을의 선생님들이 한글 교육 방법을 배우러 찾아왔고 언론사들도 취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글이 라오스의 외딴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국에도 알려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리둥절했지만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리는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에는 제가 글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마을의 아이들에게요. 그들도 글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유네스코에서 문해력 조사팀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나콘 마을의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고 싶어 했어요.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와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전 세계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어요. 조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나콘 마을의 사례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를 이룬 경우는 드물거든요. 조사팀은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며 수업을 참관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특히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군요. 한 조사원이 감탄했어요. 게다가 논리적인 조합 체계를 갖추고 있어 매우 과학적입니다. 유네스코 조사팀은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나콘 마을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콘 마을은 문해력 향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공식 문자가 아닌 외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종속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한글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은 라오스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라오스의 공식 문자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한글 교육의 효과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라오스 공식 문자를 배울 때도 훨씬 빠르게 습득한다는 점이었어요. 문자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게 되니 다른 문자 체계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외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나콘 마을은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책과 학용품이 기부되었고 새로운 교실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제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유네스코 조사팀이 방문한 지 2달 후 저는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 문해력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콘 마을의 사례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 경험이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콘 마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발표 전에도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나콘 마을은 제가 도착했을 때 문맹률이 93%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문맹률이 8%로 감소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이 라오스어 발음을 표기하는 데 어떻게 적합했는지 설명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정확합니다. 발음과 글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다른 언어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한글의 원리가 다양한 언어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달 후 유엔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글로벌 문해력 보고서에 나콘 마을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한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민주적이고 접근 가능한 문자다. 이 한 문장이 세계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문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나콘 마을의 성공 사례는 엘리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른 마을에도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라오스 북부의 4개 마을에서 추가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상황과 언어가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어요. 한글을 활용해 현지 언어를 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교육기관과 NGO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전문가 중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밀러 선생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요. 세종대왕이 이 프로젝트를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였어요. 창제 당시의 목적이 500년이 지난 지금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다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UN 보고서가 발표된 후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이 쏟아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연구팀이 나콘 마을을 방문했고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발음과 문자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관심이 컸어요. 어느 날 린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린,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게 아니야. 우리는 배움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 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UN의 관심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콘 마을과 주변 마을들의 새로운 학교 건물이 지어졌고 교육 자료도 풍부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문맹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적절한 도구와 방법만 있다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거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글로 라오스어를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공식 라오스 문자를 더 쉽게 배운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문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깨달은 아이들은 다른 문자 체계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정부의 입장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던 교육부도 이제는 이 방법이 궁극적으로 라오스 문자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한글 선행학습법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UN 보고서에 담긴 한 문장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 전 세계의 문해력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제 문자는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나콘 마을의 작은 실험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기여한 거죠. 마을로 돌아왔을 때 파따이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직접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내 손으로 글을 쓰다니. 파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준 것에 감사해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나콘 마을에 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는 2배로 커졌고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방과 후에는 저와 함께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린의 수업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알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마법 같아요. 린이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소리가 보이고 모양이 들리는 글자죠.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리가 보이고 모양이 들리는 글자. 한글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린은 제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깊게 한글의 본질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콘 마을의 문해률이 98%에 도달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93%가 글을 읽지 못했던 마을이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주변 마을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팟따이 할아버지가 연설했어요. 글자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큰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 행사 중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큰 종이에 함께 시를 썼어요. 각자 한 줄씩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죠. 그것은 글자를 통해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린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녀는 제게 선물을 전하고 싶다며 모든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밀러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게 해준 힘이었어요. 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글자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들, 평생 도장만 찍던 어르신들,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행사 후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제가 곧 나콘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요청으로 이 프로젝트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보는 일을 맡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그들은 이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학교 교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로도 가득 찼어요. 모두가 마지막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날 특별히 한글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문자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수업이 끝나고 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글은 사람을 가르치는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문자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계된 문자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야. 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선생님이요.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지난 3년의 여정을 축하했습니다. 팟따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쓴 시를 낭독했고 아이들은 한글로 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린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노트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린이 3년 동안 쓴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창한 글씨체로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전체가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선물이지만 이제 이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트럭에 올라 마을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린이 한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짓, 표정,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어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나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트럭이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을 입구에 한글로 쓰여진 간판이었어요. 나콘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가 사는 마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나콘 마을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요. 글자의 진정한 의미, 배움의 기쁨, 그리고 변화의 힘을요. 이 경험은 제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